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3M, 듀퐁,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모두 좋지 못했죠. 악소리 나는 어닝 쇼크 때문에 코스피는 2달 만에 1,900을 내어줄지도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펼쳐졌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나올 녀석이 이어지는 적지 않은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가장 많이 벌어졌었던 낙폭 대비 한 절반 정도는 줄이고 코스피가 끝내려 하는데요. 무엇보다 눈여겨보여지는 것은 코스닥입니다. 막판에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까지 해내는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기 방어주, 내수주는 계속 선전했다고 하는데요. 종가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0월 24일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뉴욕 증시의 급락 여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190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후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7% 하락으로 191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았는데요. 장 막판에 들어서도 매도 물량을 이어가면서 3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냈습니다. 이후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가며 꾸준히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에 들어서 빨간불 켜면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4% 상승하면서 52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더불어 오늘 기간까지 막판 들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마지막에 막판에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개인은 3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장중에는 1,100원 선까지 떨어지며 연저점을 새로 썼던 환율, 오늘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11시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환율은 50전 오르면서 1,10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오늘은 130만 원 선을 겨우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에는 S&P 신용 등급 하향 조정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던 포스코, 오늘 역시 하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이 더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아차 역시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2,900원씩 빠졌는데요. 오늘 기아차는 나흘째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52전 신저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역시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공장 가동 연기가 이어지면서 사흘째 급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한국전력은 0.35%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은 2%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악화와 더불어 또 창사 이래 첫 대규모의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4%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는 선방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를 띠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19,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다음이 0.22% 장 막판에 들어서 강보합권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 시총상위 6위까지 밀렸지만 막판 들어서 시총상위 5위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시젠이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 ICT가 3% 넘는 상승 흐름, 젠백스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시총상위 10위로 올라서면서 5% 넘는 급등, 주당 2,100원씩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들은 여전한 선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가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지역 난방공사는 1% 이상의 상승 흐름, 대성에너지 역시 2%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험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이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하나생명 역시 강보합권, 동양생명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11,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경기방어주의 통신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T가 4% 넘는 상승 흐름, LG유플러스도 3%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간의 러브콜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3분기 실적 악화와 원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급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현대차가 2% 넘는 하락 흐름, 기아차 역시 오늘 4%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며 주당 2,900원씩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비아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장을 마친 모습이네요.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주가가 업황 불안에 대한 우려감으로 동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넘는 하락 흐름으로 주당 6,000원씩 빠졌고요. 삼성중공업도 3% 이상의 하락 흐름, 현대미포조선과 한지중공업 역시 3%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유주 역시 동반 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2%가 넘는 하락 흐름으로 주당 4,000원씩 빠졌고요. GS와 SOL 역시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 주가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기가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초박형 무선 충전 모듈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크로바 하이텍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YG파워와 RF텍 역시 상한가를 보이며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SNS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모티즌들을 잡기 위한 열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터보테크가 4% 넘는 상승 흐름, 그리고 가비아도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루원이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3,255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아제약이 3분기 깜짝 실적 발표와 더불어 또 3월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14.92%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주당 13,200원씩 오른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호남석유가 4분기 실적 악화에 더불어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호남석유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당 12,500원씩 빠지며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5일째 약세를 이어가던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2,5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농심이 라면 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장 막판에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농심은 장 막판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만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째 약세를 지속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막판에 올랐든 어찌됐든 간에 나흘 연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판에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많이 팔아버려서 차익 쪽의 프로그램 매도를 이끌어낸 것 같은데요. 여의도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어닝 쇼크 때문에 코스피 오늘 1,900이 깨질 뻔했습니다만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난 것 같군요. 오늘 보니까 경기 민감 대형주는 정말 안 되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뉴욕 증시가 스페인 우려와 듀퐁, 3M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에 따라 1% 이상 크게 하락했고요. 더불어 이제 코스피 지수 또한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장 들어서 뭐 시장 베이시스 관련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동향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오장 들어서 그 베이시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이 최대 1,500억 정도 유입되었고, 더불어 코스피 지수도 좀 낙폭을 축소할 수 있었는데요. 장막판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
뭐 이러다 보니까 다시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가 한 700억까지 줄어들면서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제 증시가 급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순매도가 3,300억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지난 7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의약, 음식료 업종이 2, 3%대 그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보험, 전기가스 업종은 또한 강세를 보였고 이제 운수장비 업종, 화학, 건설, 기계 업종이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는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뭐 통신, 제약, 음식료 이쪽에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띨까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미국 쪽에 대한 불안감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불안감을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을 이후에 벤 버네키 의장이 어떻게 될지 부분도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는데 또 특별히 금일에는 이제 벤 버네키 의장의 그 이후에 거치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의 삼적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FRB의 삼적 양적 완화 정책이 증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증시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좀 부담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제 1,100원 선을 하회해서 9월 중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 대선 결과 발표 직전까지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방어주 성격이 높은 내수주가 환율 수혜가 더해지면서 강세를 기록할 전망이 이뤄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뭐 금일에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이제 불안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한편인데요. 왜냐하면 7월 중순 이후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소형주가 최근에 어떤 특별히 호재가 있다기보다 대형주 지수가 정체된 가운데 중소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기록한 걸로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의 중심으로 차익 매매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대형주의 정체 속에 중소형주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불안 요인이 있고요. 결국 11월 대선에 그 오바마가 이제 재선에 성공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그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지속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중소형주도 어떤 수급에 대한 부담이 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환율 수혜 그리고 방어주 성격이 높은 통신, 제약, 음식료 업종이 당분간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분간의 기준점이 미국 대선 전까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플레이하기에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여러모로 내수주다라는 결론이신데 내수주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잘 가는 내수주들은 어찌 보면 약간 과열 부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통신 같은 경우에 그 투신권의 보유 비중 추이를 최근에 봤더니 네. 역대 최고 수준을 올라왔다는 부담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지만은 11월이 또 배당 관련해서 투자 적기라는 부분 이래서 아직 뭐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는 좀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대선 결과가 그 미 양적 완화 정책에 우호적이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대형주, 초대형주 중심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방어주가 그리고 환율 수혜가 더해진다는 관점에서는 좀 내수주 중심의 방어주를 좀 보는 것이 또 배당 수혜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었다. 통신주에 대한 분석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서라도 수익을 좀 내는 것이 당분간은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NH농협증권의 우리 김중원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분석 들어볼까요?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는 뭐 투신권은 안 사고 연기금도 조금은 중립적인 태도인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그것도 선물까지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의 문제거든요. 글로벌 경기보다는 미국 내 기업의 개별적인 어떤 위험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미국보다는 좀 탄탄한 지지가 있었고요. 결국 이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매수를 좀 보였지만은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3,2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부분들은요, 역시 유럽계 자금들이 이제 8월 이후에 유입된 이후에 현재는 프로그램 매수뿐만이 아니라 전체 매수 규모가 어찌 보면은 좀 과도한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다만 좀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선물에서 오늘 1,9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그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도가 나타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어찌 보면 좀 과매도 국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2,000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다는 점은 약간 투기적인 흐름들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장세에 대한 좀 불확실성 좀 많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매도 부분이 같이 등달아 나오면서 같이 시장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장중에 어떤 그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계속적인 순매도가 있었고요.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계속적인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선물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매도 이후에 살짝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은 결국 이제 2시 이후에 선물과 프로그램에서 상당 부분 이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장막판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에 대한 지금 형 상태에서는 좀 부담감을 느낀 일련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기조적으로요, 외국인의 어떤 그 매매 동향은요, 추후에도 현물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의 어떤 그 매도 물량들이 좀 더 흘러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수급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압박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본다면은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같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 업종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계 업종 정도 좀 매수를 했고요. 건설, 운수, 창고 업종만이 매수를 했는데요. 이 매수했던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연기금하고는 서로 대칭되는 지점에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연기금 매도했고요. 운수창고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매도를 한 부분이 있고요. 반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또 극명히 또 대립되는 부분은요, 외국인들의 상당한 많은 매도가 나왔지만은 기관들, 특히 연기금을 중심한 매수세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적으로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해서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아직은 우리나라 증시도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 전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적 충격도 선물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방어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각 종목별로 이 차별화된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다 좀 병행되어서 나타나는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의 어떤 매수 매기가 몰린다고 보기는 좀 힘든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이다. 다만 개인들이 몰리는 부분이 일단 경기 방어주냐 아니면 코스닥 중소형주냐 아니면 또 낙폭과대 종목이냐로 좀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요 거의 장중립 또는 차익에 의한 매매가 대부분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를 받아서 가장 크게 낙폭이 있었던 업종 가운데 자동차주, 기아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아차 외에 오늘 어떤 특징주가 더 있나요? 예, 우선 기아차를 제일 먼저 보도록 하면은요, 기아차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좀 깊었습니다. 오늘 4% 이상 현대차 그룹 전체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파업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최근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의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단기적인 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후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좀 어려움이라든지 글로벌
자체의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팽창을 시켜 나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가 좀 급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 동아제약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뭐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다는 데 대한 강세인데요. 여기 이면에는요,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뭐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 플러스 하나의 세계적인 추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그 어느 대통령이 그 오바마든 롬니든 어느 누구가 당선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그리고 이 바이오와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서로도 다 공약으로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들의 어떤 끊임없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뭐 셀트리온의 어떤 강세와 더불어서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제약주였는데요. 그래서 최근 제약주의 상승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동아제약은 단순히 이제 실적이라는 내용만 그리고 지주회사라는 내용만 가지고 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제약업종의 장기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밝게 보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들 또한 그에 마찬가지로 접근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총체적으로 엮이면서 오늘 동아제약이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했다가 상한가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아주 좋은 흐름들 만들어내면서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는요, 이 와이즈 파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5월달 거래량을 일으킨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기가 이제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초박형 무선 충전 모듈을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크로바 하이텍과 같이 동방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이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기타 뭐 맥북 프로, 그다음에 아이패드 4 같은 이런 신 디바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디스플레이와 그 광학 등의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그 터치 패널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조금 부각되는 시점에서의 이러한 재료들이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좀 먹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 나타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무엇보다 파업 손실이 예상보다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이 없다라고 아까 기아차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섹터가 바로 자동차주가 있는 운수장비 업종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 지금 120주봉을 깨뜨린 적은 2009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자동차주 싸다고 사도 괜찮은지요? 대응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 입장에서는요, 일단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하락 국면에서의 어떤 진입은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좀 안정된 상태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대내외적으로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리스크가 많은 상태에서 미시적 개별적인 충격까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굳이 가격만을 보고 들어가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폭이 나타난다면 지난번 그 전 저점을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저점과 여기와 여기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격으로 본다면 한 57,000원권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물론 그까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떨어지는 부분에서 사지 말고요, 최소한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은요, 반드시 어떤 흐름이 나타나든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쌍바닥의 패턴은 만들어내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 안에 외바닥 패턴이 반등이 나온다면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외바닥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뭐 짧은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인 진바닥 확인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첫 번째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이 부분과 같이 쌍바닥, 즉 더블립 정도는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투자가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진짜 귀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아차 62,000원대면 정말 한번 사봐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있을 만한 그런 주식 가격이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안 잡는 게 원칙이고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바닥 잡고 올라올 때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맞다. 타이밍까지 감사합니다. 앞선 수급 분석에 오늘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인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오늘 지표 나온 거 보니까 12개월 연속, 그러니까 1년째 경기 위축 국면에 제조업 기준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유럽 쪽, 유로존 제조업 지표도 나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FOMC도 이제 이틀 연속 회의를 끝마치고 뭔가 결과물을 발표할 텐데 결과물이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관련해서 내일장 전략을 미리 한번 짜보는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에 계시는 이호선 대리님과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에 계시는 전지우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늘 시장 코스피 기준 더 내려버려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내일 이렇게 대응하라고 하시네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내일 같은 날 주식 사도 좋을까요? 내일 종목 살 때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면요. 어떤 종목 살까요? 세 질문 드렸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연계금이 사는 종목 위주로 좀 보자. 전재우 과장님은 관망하자. 조금 더 기다리자. 지켜보자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환율 하락의 수혜주 혹은 내수 소비재 이 부분에 이제 교집 파업을 한번 찾는 과정을 얘기를 하셨고 전재우 과장님은 개별 중소형주 가운데 오늘 한글과 컴퓨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인가 봐요. 어쨌든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아까 특징주로도 설명이 됐었는데 동아제약을 내일장 관심주로 챙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호선 대리님부터 내일장 살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연기금 매수 종목이라면 괜찮다라는 의견.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닌 상황에서 일단 환율이랑 수급 주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은 지금 1,100원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기아차가 좀 많이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환율과도 연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부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이랑 함께 좀 경쟁사 업체가 많은데요. 지금 최근에 그 기조가 엔저랑 원고 같이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업체에 대한 이제 업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1,100원 상황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신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수급 주체도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그 3분기에 일단은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 듀퐁사가 그 어닝 쇼크가 나와서 그 9.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3M 역시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단 좀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오면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그 연기금을 항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9월에도 증시가 좀 많이 깨졌을 때 연기금이 매수 주체가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뭐 3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연기금의 최근 매수세를 보여드리면은 10월 15일부터 꾸준히 5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7월 말에 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 연기금에서 17%였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19.3%까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근데 7월 말에 한 2조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5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연기금 매수의 종목을 좀 보시면은 대형주에서는 일단은 IT가 많네요. 네, IT가 좀 많습니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많은데 네. 오늘 걸로 따로 조금
뽑아서 드리면은 그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대한항공, 일진디스플레이, SM, 모드투어, 코오롱생명과학, 빙그레처럼 어떻게 보면 내수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매수를 이제 참여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매수했던 연기금 매수했던 종목도 괜찮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연기금 매수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상단에서 좀 걸려 있는 박스권에서 하단이지만 이제 위로 나갈 수 없는 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시장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사야 이제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텐데 믿을 만한 주체는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미리부터 사놨던 종목 말고 이제 새롭게 막 연기금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종목을 한번 따라 들어가서 사보자 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재호 과장님은 관망하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시장의 바닥은 확인이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지금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약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주를 매수해서 가자, 뭐 지금 주식을 살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기는 좀 더 어렵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1920선, 30선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서 단기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게 추세는 아니라 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죠. 지금. 네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때 모든 이평선들이 모여있던 그 부분이 오늘부로 깨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땐 누구나 좀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와 있기 때문에 차티스트 같은 분들은 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조정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증시가 갑자기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없다는 건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닥을 좀 더 다질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자라는 입장이고요. 그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페인 얘기랑 미국 얘기를 어차피 빼놓을 수 없이 해야 될 텐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5분기 연속으로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이제 6.3% 재정 지출, 이제 재정 적자 목표치를 이제 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 게 선거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그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선거가 이제 차례대로 그 주별로 있을 텐데요. 이제 두 곳에서 지방선거가 지금 이미 치러졌는데 한 곳은 이제 집권당인 라우이 총재가 이끄는 그런 집권당이 이겼고 또 다른 한 곳은 또 그 이제 민족주의 세력 그런 이제 그 바스크 민족당 요런 쪽이 좀 더 이제 세력을 좀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표심 자체나 지금 이제 스페인 내부에서도 이런 협의나 그런 어떤 공동적인 그런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더 웃긴 건 이제 11월 25일 날 이제 카탈루냐 여기에서는 이제 스페인 자치주로 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그 스페인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투표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불안한 흐름은 좀 더 보여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생각은 그 포르투갈이나 그 아일랜드가 그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지표도 호전이 되고 어느 정도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지니까 스페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아직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지금 조금 좋지 못하고 예상했던 대로 스페인 문제도 지금 계속 좀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미국도 지금 대선 앞두고 사실 버냉키 요 체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버냉키가 오바마가 뭐 재선돼도 살만했다고 뭐 뉴욕포스트가 오늘 네.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네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롬니와 오바마의 그런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조금 미칠 거다. 그 부분에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빠진 경우도 사실 기업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어닝 쇼크 이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 안에는 또 버냉키가 이제 추진해왔던 그런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그 통화 정책들, 그 통화 정책들에 대한 그 대표 수장이 앞으로 이후에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증시에는 불안한
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요. 헬리콥터가 없어지면은.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고, 특히나 또 지금 FOMC가 지금 하고 있죠. 23일, 24일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9월 달에 FOMC에서 굉장히 강력한 3차 양적 완화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더 이상 없다. 또 대선이 이제 목전 앞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서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 대선 이후에 또 3분기 실적들이 거의 다 발표되기 깔 때까지는 좀 더 관망을 하는 게 그래도 쉬는 것도 투자의 어떤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관망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짚어보죠. 아직 바닥에 안 잡혔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더 급락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이제 빠뜨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장에서 뭐 더 크게 낙폭이 굉장히 커져서 굉장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11월 초순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뭐 미 대선도 있고 중국의 정권 이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언제 구제금융을 확실하게 신청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조정은 되겠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목전 앞에 왔고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장은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할 테고 여기에서는 이미 그런 불확실성은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서 올라가야 된다. 그 대신에 중요한 게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아까 나무는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장이 아직 바닥을 못 찾은 모습이다라는 이유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종목을 만약에 사야 된다면 이게 손실이 너무 커서 뭔가 한쪽에서 만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종목 선정 기준 들어보고 싶은데 이호선 대리님은 아까 연기금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뭐 보니까 환율, 뭐 내수주 얘기도 더 있네요. 이게 다 교집합이 돼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연기금 매수 같은 경우는 매수 주체를 말씀드린 거고, 일단 종목 선정 방법을 들어가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내수주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바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연기금도 요새는 내수주 위주의 시장이 됐거든요. 환율 하락 수혜주로 제가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행이랑 항공, 그리고 식품, 제약, 해운, 철강, 정유주의 상태를 한번 파악을 보시면은 내수 소비재 이 중에서도 내수 소비재로 같이 포함이 되는 여행, 항공, 식품, 제약을 보시면은 차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뭐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세계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총 상위들도 아무래도 예상액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경기 민감주랑 반대로 내수 소비재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저 차는 못 바꿔도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도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왔는데 종목을 보시면은 이런 종목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면은 지금 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매수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종목은 뭐 전체적으로는 식품, 뭐 의약품, 통신주, 유통업, 전기가스 업종까지 한번 내수주 위주로의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연기금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주체로 보면은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사는 쪽인데 환율 하락 수혜주이자 여러 가지 대외 변수까지 고려했을 때 역시 내수주다 이런 얘기이셨습니다. 자, 내수주 많이 있어요. 섹터를 좁혀주셨지만 저희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목을 좀 몇 개 뽑아주셨으면. 예, 종목을 오늘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연기금이 매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뭐 제가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좀 잡기 부담스러우신 고객 이제 손님들 한해서 네. 대형 이제 그 대한주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가장 이제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하락도 마침 이제 나오기 때문에 5만 원 선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매수를 49,500원에 추천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49,000원, 49,500원에서는 무조건 잡으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좀 바닥권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에지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다가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때문에 그 흑자 전환이 일단 예상이 되고 오늘 LG전자가 네. 최근에 모바일로 흑자 전환이 났는데 같이 LCD 업종도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업황 상승 사이클 자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리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쿠첸. 쿠첸에 대한 네. 브랜드인데 최근에 굉장히 이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 거래 대금 자체도 많이 늘었고요. 네. 종목이 굉장히 내수면서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내수면서도 이게 해외 진출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세가 뛰어나고 그리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21선에서는 항상 타치라는 등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네. 종목은 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블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끔씩 뭐 지점장님들이 이런 네. 종목 추천하더라고요. 예. 요게 일단은 그 최근에 유무선 그 융합 솔루션 회사인데요. 좀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VOLT라고 최근에 그 이쪽 관련돼서 LTE 관련된 시장 선점 수혜주입니다. 일단은 이게 모든 그 통신 3사를 이 회사에서 총괄 책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조 2천 정도 이제 금액이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그거보다 10% 정도 상향된 8조 가까운 금액이 설비 투자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네이블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지는 크게 되지 않았는데 차트는 아주 좋죠. 예, 신고가. 우상향을 네.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빠져있는 종목을 바닥권이라고 잡으시면 안 되고요. 가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김종원 애널리스트도 좀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자, 전재호 과장님이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하셨지만 미 대선 전에 반드시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 뭐 개별주 좀 괜찮은 거 역시 종목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한 이쪽에서 5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저도 뭐 대형주 쪽으로는 아직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 대안적으로 이제 개별 중소형주를 매수를 하는 건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돼요. 어차피 개별 중소형주 모멘텀 자체는 그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기업에 대한 뭐 분석이 잘 되어 있든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제가 가져온 5가지 종목들이 있고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런 업종 그 차트 흐름이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단으로 빠지는 모양이 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해서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코스닥 같은 지수는 아직까지 빠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중소형주로 이제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시면 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 얘기 들어보죠. 네, 제가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첫 번째는 한솔 혼데코입니다. 제가 어제 요 회사에 이제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요 회사 자체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 매년 15억씩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또 수익이 또 바로 40억이 바로 잡히는 게 있어서 요 회사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이제 조림 사업이 내년에 벌목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회사가 꾸준히 나오는 게 매출이 2천억에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여기서 각각 50%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개별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사막 콘덴서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사는 제가 내일 탐방을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아직 탐방 전이군요. 네네. 예.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필름 콘덴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개별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많이 올랐죠. RF텍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 네. 기술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아까 그 2호선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그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부분에 실적까지 받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도 퍼가 5.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뭐 의외로 좀 선전해서 올라오는 화인텍 뭐 등등이 좀 있었는데 곧바로 관심주를 벌리지 말고 딱 한 종목씩만 시간관계상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재호 과장님의 관심 종목. 네, 딱 저는 하나만.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발생을 할 거고요. 한컴 오피스 또 모바일 쪽에 이제 그 싱크프리 모바일 성장성이 이제 가시화가 돼 가면서 또 그 클라우드 시장이 열리면 굉장한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단기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사실 차트 자체도 그 굉장히 우상향을 하면서 그림이 아주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보다 좀 더 개별 모멘텀과 코스닥 시장이나 개별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을 때 그럴 때는 계속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 오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일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네요. 한글과 컴퓨터 한번 사보시라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이었던 동아제약을 제가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오늘 급등했는데. 예, 오늘 급등했어도 지금 제약품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시장 상황에서 동아제약은 조금 대형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아까 사실 한 10만 4천 원 정도의 좀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10만 4천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목표가를 한 11만 2천 원, 12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고요. 최근에 부정적으로 나왔던 리베이트 사건 모두 이제 동아제약이 승소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지주사 전환 좀 얘기도 있는데. 네. 자, 좀 눌리면 사라라는 얘기신데 목표가를 얼마나 보십니까? 가격 설명 들어보죠. 일단은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은요 10만 4천 원인데 오늘 10만 4천 원에서 좀 매물이 좀 많았었는데 이 모습에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기존에 그 고점이었던 12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조금 꼬리가 많이 달았던 부분이 11만 2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매도 세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일주일 사이에 뭐 5%에서 6% 정도 플레이 하시려면은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린 동아제약으로 하신다면은 일단은 제약품은 지금 굉장히 우상향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은 매매하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은 깔끔하게 10만 원 부근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그냥 곧바로 우리 이호선 대리님의 대한항공 들어보죠.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매수 가격을 오늘 잡았죠. 49,500원이었는데 네. 지난번에도 잡을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뭐 일단은 수급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대한항공을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없이 꾸준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환율 지금 수혜 그리고 수급도 좋고 대한항공 홀딩입니다. 이어서 사막 콘덴서 AS 들어보죠. 이제 곧 탐방을 가실 거라고. 예, 제가 내일 뭐 갈 텐데요. 지금 사실 추천했을 때보다 주가 약간 빠지기는 했는데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고 사실 장기로 가셔도 수익은 충분히 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필름 콘덴서의 매출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 다음 주에 더 풍성한 탐방 얘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신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 오후 2시에 오딘 전문위원회 투자전략 세미나가 열립니다. 올 하반기 시장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특별한 자리 여러분 초대합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